모든 살림살이를 차에 싣고 밴쿠버를 향해 떠난 로드트립 1일차. 월급을 탈 때마다 하나씩 장만했던 우리의 살림살이들을 중고 사이트에 모두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안방에 있던 침대가 낯선 미니밴의 지붕 위에 실리고 우리 집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처음 우리가 이사 왔을 때처럼 다시 흰 벽만 남았다. 안방에 텐트를 치고 침낭을 펼쳤다. 우리의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캐나다에서 계획했던 2년간의 생활이 일단락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멋진 추억을 하나 더 만들 계획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캐나다 동부 퀘벡주의 몬트리올이라는 도시다. 몇 년 전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호텔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다.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 나는 캐나다는 영어만 사용하는 국가인 줄 알았다. 사실은 아니다.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지역은 불어를 쓴다. 프랑스에 의해 개척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 정부는 떠났지만 퀘벡을 개척한 프랑스인들은 그 땅에 남겨졌다. 퀘벡주 자동차 번호판에 새겨진 즈무스비앙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퀘벡화들의 의지이다. 퀘벡의 몬트리올은 캐나다 제2의 도시이며 토론토에서 약 500km, 뉴욕에서 600km 떨어져 있다. 프랑스어권이라 이민, 유학, 워킹홀리데이를 원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알려져 있지만 멋진 자연 환경과 옛 프랑스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모자이크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나는 이 도시에서 2년을 살았고 내일 이곳을 떠난다. 몬트리올에서 4,500km 떨어진 밴쿠버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갈 생각이다. 문짝 2개의 수동기어가 달린 작은 이탈리아 소형차를 타고 말이다. 한국의 경차보다 약간 큰 이 차에 아무리 차곡차곡 실어도 짐들이 도대체 정리가 되지 않는다. 4인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송구스러워 뒷좌석을 접어 아예 짐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여행은 캠핑 플러스 로드트립 형태의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작은 차에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붕이 되어줄 텐트와 밤새 온기를 지켜줄 침낭, 쌀은 집에서 먹다 남은 20kg짜리 포대를 그대로 실어버렸다. 냄비와 식기들 역시 여행이 끝나면 버릴 생각으로 집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챙겼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트렁크 안에서 제법 여행 생활자 냄새가 났다. 2년 동안의 캐나다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소태지은 밥을 싹싹 긁어먹고 누룽지에 승류까지 제대로 한솥 끓여먹는 느낌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정한 건 밴쿠버까지 간다. 그 외에는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무계획 여행이 자신감에서 온 건지 무모함일지는 차차 두고 볼 일이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짐 정리를 마무리하고 2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아파트와 작별을 고했다. 몬트리올 생활의 마무리와 여행의 시작이 교차되면서 약간의 멜랑콜리한 기분이 들었다. 여행이 끝난 후 돌아올 곳이 없다는 약간의 막연함을 동반하기 때문일까? 처음 캐나다에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마치 끝을 모르는 터널을 무작정 달리는 기분이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밝은 태양 아래를 조금 달리나 싶었는데 앞에 또 다른 터널을 발견한 기분이다. 이번 터널은 또 얼마나 길지?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시작되기 전 부지런히 몬트리올을 빠져나간다. 1.4리터의 작은 엔진이 카랑카랑 돌며 한여름 오전 아직 달아오르지 않은 아스팔트 위에 작은 타이어를 신나게 굴렸다. 몬트리올 섬을 빠져나가면 휴게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동안 기어를 5단에서 바꿀 일이 없다. 뻥 뚫린 길을 크루징하며 백미러 속 몬트리올 빌딩 숲이 멀어지기를 바라볼 뿐이다. 한동안 퀘벡의 프랑스어 이정표가 그리울지도 모르겠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제대로 발음할 수조차 없는 불어 알파벳 표기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는 집에 왔다는 안도감을 주는 표식이 되었다.
정들었던 몬트리올 잠시 안녕. 다행히 오전 날씨는 좋았다. 하루 최소 600km 이상을 운전해야 하고 숙박을 캠핑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 날씨는 상당히 중요했다. 여행의 신이 나의 여행기를 반기는지 아마 날씨를 보면 알 듯하다. 여행의 시작에서 만난 기분 좋은 할아버지와 올드카.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저 차와 함께 달렸을 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여행도 정말 풋풋한 애송이처럼 느껴졌다. 무리해서 과속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달리는 것만 봐도 무언가 세월의 연륜을 담은 아우라가 있는 올드카였다. 온타리오에 들어서 첫 휴게소에 들렀다. 북미를 가로지르는 횡단 여행을 한다면 맥도널드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처럼 변변한 휴게소가 없는 이곳에서 맥도널드는 끼니와 화장실을 해결하는 고마운 장소다. 맥도널드에 가면 그대로 커피도 있고 맥모닝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다. 매일 다른 곳을 달리지만 같은 간판을 수시로 볼 수 있어 뭔가 마음이 놓인다. 몸과 마음을 녹이고 속을 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여행자의 안식처 같은 곳이랄까? 한번 쉬고 나면 또 두어 시간은 신나게 달려야 한다. 온타리오에 토론토에 3개월 정도 살기도 했었고 그동안 여행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는 온타리오 주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로 했다. 안 가본 길을 달려야 정말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될 것 같아서다. 그러나 온타리오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를 보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남은 하루를 종일 달려도 그 온타리오 주를 벗어날 수 없어 캐나다의 크기를 새삼 실감했다. 변화무쌍한 날씨 역시 대륙의 스케일을 실감케 했다. 금방 화창한 날씨 아래를 달리다가도 조금 어두워지나 싶어보면 어느새 먹구름이 머리 위를 덮고 곧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자동차 천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 크기가 짐작 가능할 정도다. 그것도 잠시, 어느샌가 너무도 분명하게 먹구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고난도 곧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든다. 역시나 비는 금방 그치고 구름 사이로 비추는 드라마틱한 빗내림을 받으며 깨끗해진 도로 위를 달린다. 횡단 중 이런 날씨를 자주 만나는 덕분에 우리의 횡단 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었다. 도무지 중간이라고는 없는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한 캐나다 날씨 변화에 나는 와 라는 감탄사밖에 내뱉을 수 없었다. 덕분에 자연 앞에서 하찮은 내 어휘력을 실감했다. 가본 적이 있는 몇몇 대도시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 후로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작은 도시들을 틈틈이 들려 휴식을 했다. 아메리카라 하면 높고 웅장한 도시들을 항상 먼저 떠올렸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우리가 흔히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마을들이 더 많이 있다. 고층 빌딩은커녕 3층이 넘는 건물도 찾기가 힘든 한적하고 여유로운 그런 곳. 맥도널드나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점 한두 곳만 있어도 그건 꽤나 규모 있는 마을이다. 실제로 로드트립을 하면서 집만 몇 채 모여있고 작은 주유소가 마을의 모든 상권을 도맡는 마을들을 많이 만났다. 누군가는 이런 작은 마을을 두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했었지.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대도시에 비하면 이런 마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그곳에는 학교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교회와 묘지가 있었다. 사람이 나고 자라며 신념을 갖게 되며 다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마을 안에 모두 있었다. 아마도 그것들이 마을의 최소 생성 조건인 것처럼.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까지 와서 굳이 저런 소박한 마을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소박한 것들에까지 관심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여행이 상당히 사치스럽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마치 부자처럼 느껴졌다. 마음의 부자. 뉴욕의 큰 건물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익숙해진 우리는 대서사적인 이야기에만 흥미를 갖는 버릇이 생겨 실제 저런 작은 집 몇 채가 쓰러지는 건 뉴스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매우 소박하고 평범한데도 말이다. 자극이 없으면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우리 현대에는 가끔 소박한 재미와 아름다움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초원에 곱게 정리된 집단 더미가 주는 소소한 영감, 그런 작은 이야기와 시간들이 모여서 나름 장대했던 우리의 횡단 여행이 완성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소박한 풍경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소박한 풍경에도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였을 뿐이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절경을 만나 잠시 차를 세우고 먹먹한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탄을 자아내는 곳이 캐나다 전역에 많았다. 특히 뻥 뚫린 길과 지평선을 만날 때 그랬다. 그 길을 따라 지구가 반토막이 날 것 같은 그 위를 주구장창 달렸다. 언덕길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는 마치 롤러코스터 탈 때처럼 두 손을 하늘 높이 올려야 할 것 같았다. 오락가란 날씨 속에 갈팡질팡하며 서드베리와 솔트 세인트 마리 중간쯤, 그러니까 몬트리올로부터 829km 정도를 달려왔을 때 캠핑장 사인을 발견했다. 오늘 밤은 이 캠핑장이 우리의 집이다. 사설 캠핑장은 처음이어서 대략적인 가격 정보조차 없는 상태였다. 다행히 들어갔을 때 시설도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30불대로 저렴했다. 그렇게 캐나다 횡단의 첫날 베이스 캠프가 정해졌다. 지정받은 캠핑 사이트에 도착하여 내 차의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정말 헛웃음이 났다. 천장까지 짐이 가득 차서 룸미러로는 후방이 보이지 않았다. 이 상태로 오늘 800km를 달려왔고 앞으로 4000km 정도를 더 달릴 예정이다. 남은 거리도 힘을 내보자. 캐나다 횡단 1일차 총 주행거리 829.3km.